여러분,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의사 처방이 바뀝니다.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그리고 우울증까지 단 한 번의 버섯 성분으로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의학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몸이 아프고 그래서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그런 경험 있으시죠? 2025년 10월 미국 펜실베이니아 의과대학에서 정말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법 버섯이라고 부르는 버섯의 성분이 통증과 우울증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단 한 번만 사용해도 2주간 효과가 지속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중독 위험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발견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40% 이상이 만성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10명 중 4명이라는 얘기죠. 만성 통증이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통증을 말합니다. 관절염, 허리 디스크, 신경통 등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성 통증 환자의 70% 이상이 동시에 우울증도 겪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아프니까 기분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뇌에서 통증과 우울증이 같은 신경회로를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우울증도 심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면 같은 통증도 더 아프게 느껴집니다. 악순환이죠. 잠깐 멈추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몸이 아플 때 기분까지 우울해지신 적 있으신가요? 네, 그게 바로 통증과 우울증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너무 오래 같은 방법만 써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치료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진통제입니다. 특히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사용했죠. 모르핀, 펜타닐 같은 약들이요. 이 약들은 효과가 빠르고 강력합니다. 하지만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중독입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1만 명 이상이 이런 진통제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보다 많은 숫자예요. 처음엔 조금만 먹어도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같은 효과를 보려고 점점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집니다. 이게 중독의 시작이죠. 게다가 진통제는 통증만 줄여줄 뿐 우울증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항우울제입니다. 이건 우울증을 치료하는 약이죠. 문제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2주에서 4주가 걸린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아픈데 한 달을 기다려야 한다니 답답하시죠? 게다가 항우울제는 통증 자체를 직접 치료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진통제와 항우울제를 함께 먹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심해집니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껍고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특히 우리 같은 어르신들은 이런 부작용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진통제나 항우울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부작용은 없으신가요? 오늘 배우는 내용이 여러분께 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마법 버섯 이야기를 해볼까요? 마법 버섯에는 실로시빈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사실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불법 약물로 분류되어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과학자들이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2025년 10월 펜실베이니아 의대의 조셉 시촌 교수팀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연구팀은 만성 통증이 있는 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쥐의 신경을 손상시켜서 사람의 신경통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었죠. 또 염증을 일으켜서 관절염 같은 통증도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쥐들에게 실로시빈을 단 한 번만 투여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24시간 이내에 통증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통증뿐만 아니라 우울한 행동도 함께 개선되었습니다. 쥐들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효과가 약 2주간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단 한 번의 투여로 말이죠. 여기서 잠깐 기존 약과 비교해 볼까요? 진통제 효과는 빠르지만 한두 시간만 지속, 중독 위험 높음, 항우울제 효과 나타나는데 2에서 4주 걸림, 실로시빈 24시간 내 효과, 2주간 지속, 중독 위험 거의 없음.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시나요? 그럼 실로시빈은 우리 몸에서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연구팀은 실로시빈을 여러 곳에 주입해봤습니다. 먼저 척수에 넣어봤어요. 척수는 통증 신호가 시작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뇌의 특정 부위인 전대상피질이라는 곳에 넣어봤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여기 보세요. 붉게 빛나는 이 부분이 전대상피질입니다. 통증과 감정을 함께 조절하는 뇌의 볼륨 조절기죠. 쉽게 말하면 뇌의 중심부에 있는 작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넣었더니 전신에 투여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만성 통증과 우울증의 문제는 손상된 신체 부위가 아니라 바로 뇌에 있다는 겁니다. 전대상피질이 하는 일을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위는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몸에서 올라오는 통증 신호를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합니다. 마치 볼륨 조절기 같은 거예요. 같은 통증이라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우리의 감정 상태가 통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절합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같은 통증도 덜 아프게 느껴지고 우울할 때는 더 아프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명절에 손주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할 때는 무릎이 좀 아파도 잘 참을 수 있죠? 하지만 혼자 집에 있고 외로울 때는 같은 무릎 통증도 훨씬 더 심하게 느껴집니다.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드는 곳이 전대상피질입니다. 만성 통증이 있는 사람들의 뇌를 연구해보니 전대상피질이 비정상적으로 과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스피커 볼륨이 최대로 설정된 것처럼요. 신경들이 평소보다 40% 이상 빠르게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과활동 상태가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집니다. 가볍게 스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죠. 둘째, 우울증이 생기거나 악화됩니다. 과열된 신경들이 우울증 관련 회로를 계속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통증이 심해질수록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통증을 키웁니다. 이 고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실로시빈이 하는 일은 바로 이 과열된 뇌를 정상 온도로 식혀주는 겁니다. 완전히 끄는 게 아니라 적정 수준으로 조절하는 거예요. 마치 에어컨으로 너무 더운 방의 온도를 적당하게 맞추는 것처럼요. 연구 결과를 보면 140%로 과열되어 있던 신경 활동이 실로시빈 투여 24시간 만에 100% 정상 수준로 돌아왔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의 뇌 속에 과열된 난로가 있습니다. 그 난로가 너무 뜨거워서 주변이 모두 뜨겁고 불편합니다.
이제 누군가가 와서 온도를 적당하게 낮춰줍니다. 시원해지고 편안해지는 느낌 상상되시나요? 바로 이게 실로시빈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중독은 안 되나요? 좋은 소식은 실로시빈은 기존 진통제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모르핀 같은 진통제는 뇌의 수용체를 강하게 자극합니다. 처음엔 효과가 좋지만 뇌가 점점 적응합니다. 아, 이 자극이 계속 오네? 그럼 수용체를 줄여야겠다. 이렇게 되면 같은 효과를 보려고 더 많은 양이 필요해집니다. 이게 중독의 메커니즘이죠. 하지만 실로시빈은 다릅니다.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고 단지 정상 범위로 조절만 합니다. 마치 밝기 조절 스위치처럼요. 너무 밝으면 적당하게 낮추고 적당하면 그대로 두는 거죠. 그래서 뇌가 적응 반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내성도 생기지 않고 의존성도 생기지 않습니다. 중독의 생물학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쓰고 싶다는 심리적 의존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병원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액션 포인트 5. 기억하세요. 실로시빈은 뇌를 조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독 없이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 이제 가장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이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10월 동물 실험 결과 발표. 2026년 인간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진행. 2027년 임상시험 결과 분석. 2027년에서 2028년 미국 FDA 승인 신청. 2028년 이후 미국에서 의료용 승인 가능. 한국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미국보다 5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새로운 약물에 대해 더 신중한 접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존 치료를 계속 유지하세요. 희망적인 소식이지만 아직은 연구 단계입니다. 지금 드시는 약을 갑자기 끊으시면 안 됩니다. 둘째,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최소 용량으로 유지하면서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셋째,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세요. 가벼운 운동, 물리치료, 명상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규칙적인 산책은 통증과 우울증 모두에 효과적입니다. 넷째,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하세요.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면 언론에 크게 보도될 겁니다. 우리 채널도 계속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통증 일기 쓰기. 매일 통증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기록하세요. 기분도 함께 적어보세요. 통증과 기분의 연관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분 산책. 매일 15분만 밖에 나가서 걸어보세요. 햇빛을 쬐고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뇌의 신경회로가 조금씩 정상화됩니다. 심호흡 연습. 하루에 3번, 각 5분씩 깊게 숨을 쉬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도 과열된 뇌를 식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족과 대화하기.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들과 나누어 보세요. 우리 뇌가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만성 통증과 우울증은 단순히 몸이나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의 특정 부위가 과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법 버섯의 실로시빈이라는 성분은 이 과열된 뇌를 정상 온도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치료로 2주간 효과가 지속되고 중독 위험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아직은 연구 단계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려면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희망입니다. 50년 전 과학자들은 마법버섯을 위험한 약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지금 같은 물질이 수억 명의 고통을 덜어줄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계속 진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계신 통증과 우울함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더 나은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고 과학자들은 여러분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희망을 잃지 마세요. 오늘 배운 대로 작은 실천들을 해보세요. 산책하고, 심호흡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통증 일기를 써보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뇌를 조금씩 정상화시킬 겁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실로시빈 치료가 승인되면 우리는 또 다른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정보를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만성 통증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오늘 영상이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